정태희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대윤이의 500평입니다. 변화하거나 새롭게 시작할 일이 뭔지 지금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 긴 과정, 이 생산성 조회 요인 개선 방안 수립 워크숍을 진행해 주실 우리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외부 전문가위원이신 정태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기업문화위원회 또 자문으로서 뒤에만 앉아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제 세션이 돼서 그냥 자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진짜 문제를 한번 파보는 워크숍 형태의 자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정태희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 여기 왜 모였을까요? 인사나 또는 현업의 직책 리더로서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 재무 효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그 앉아있는 의미가 있어야겠고요. 그 결과가 있어야겠죠. 월요일날 출근을 하시면 그 출근에 대한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금요일쯤엔. 자,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분기에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 일본에서는 이렇게 시간 퍼포먼스, 일본어로 타이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임 퍼포먼스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생산성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나요? 혹시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지만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내재적인 생산성 요인이 있고요. 외재적인 생산성 요인이 있습니다. 돈을 한 만큼 받거나 또는 내가 한 만큼 무언가 욕구에 대해서 채워져 나가는 것은 바로 외재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턴 원치 않던 환경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도 외재적인 요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내재적 요인은 기업 문화랑 직결됩니다. 자, 결국 이러한 외재적 요인, 우리가 이제 조직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여는 이유는 이러한 내재적 요인을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내재적 요인은 사실 지적 탐구나 창조적 활동이 많은 기업일수록 60에서 70%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장 돌아가고 너무나도 단순 업무가 있는 곳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하면 돈과 직결되고 비용과 직결된다고 하는데요. 자기 결정성 연구나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동기위생 욕구, 기타 등등 이론을 보면 그만큼 내재적인 요인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산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단 5시간, 그렇지만 한번 모여서 대표님까지 움직인다라고 선포하셨고 또 지주와 현업에 계신 비즈니스 쪽도 함께 우리가 진짜 멈추고 우리를 갉아먹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갉아먹는 게 무엇인지 잠깐 멈추고 깊은 숙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생산성 시작. 우리는 50분 간격으로 우리의 뇌를 쓸 건데요. 애쓰지 말고 뇌를 써보자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현업에서 30년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진짜 한 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건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의 하모니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의 진짜 불필요한 일들을 한번 멈추고 대표님의 지지를 받아서 용기 있게 제안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멈추고 깊이 숙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중요한 생산성 요인이 뭔지 한번 같이 재미있게 또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좀 재미있게 우리끼리 논의를 하자고 윗분들을 조금 늦게 오십사 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 3시간 동안은 퍼실리테이터로서 생산성을 한번 뽀개보자. 이거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생산성의 저해 요인, 5분간 외재적 요인, 그리고 내재적 요인을 한번 같이 멈추고 숙고, 깊이 숙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생산성에서 우리가 거시적인 환경 요인이나 인프라, 기술, 시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우리 각각의 비즈니스에서 급정지, 급회전, 급가속을 해야 될 텐데요. 동물 중에 가장 사냥 적중률이 높은 동물은 바로 치타. 우리가 에자일 할 때 제가 강연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로 고수가 되려면 속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원하는 것을 얻는가. 집중. 여러분들은 지금 외재적 요인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 듣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은 계속 과열되고 공급망이나 기타 관세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변화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속도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급정지, 급회전, 급가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치타는 람보르기니 페라리처럼 빠르기는 하지만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급회전. 90도로 꺾는 걸 못해요. 그런데 치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조직은 빠르게 이기는 게임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외재적 요인을 오늘 사실 강연하러 온 건 아닙니다. 정말 원통원치 않던 바깥 세상은 너무나도 치열하게 우리 조직이 정말 바다에 심해로 정말로 내려앉을 수도 있고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정말로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더 뾰족한 성과를 내야 되는 건 당연지사. 이제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만 되고 바깥 세상은 이러한 성과, 평가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을 인정해주는 방법에 대해선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그리고 영향력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외재적 변화 요인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이젠 고성과자, 저성과자가 아니라 죽어도 나가지 않는 빅스테이의 시대에 이제는 고성과자, 저성과자라는 의미보단 아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그 안에서 역량의 수준을 못 미치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은 전형적인 기여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역량을 보면서 3D, 4D, 바깥 세상을 잘 가름하고 조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외적인 요소들 또한 뾰족하고 숨 막힐 정도로 최고의 임팩트 플레이어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위기 경영이라고 합니다. 위기 경영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정말로 진정한 인재들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모호하고 쉽게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생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외재적 요인은 인재 밀도. 그러니까 정말로 회사가 힘들 때 얼마나 이것을 겁을 먹거나 발을 빼는 게 아니라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느냐 뭐 이런 느낌. 자, 저는 간단히 5분 동안 먼저 내재적인 우리의 생산성 요인을 함께 워크숍을 하기 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 이론에 대해서 쏙쏙 들어갈 정도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중에 이 외재적 요인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깥 세상의 목표는 적어도 1년에 6번, 7번 바꾸는데요.
왜? 우리가 원했던 간에 대통령도 바뀌는 세상, 이제 관세도 50%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서로가 하고 있는 이 실정에 여러분이 예측대로 무언가 과업을 설정하고 그곳에 이루는 그런 경험을 요즘 많이 하셨나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100개 회사 중에 7개는 1년에 목표를 3번, 4번 바꾸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그만큼 급정지, 급가속을 하기 전에 급회전,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목표만큼 가는 확률은 낮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뭘 어쩌라고? 일단 바깥 세상은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고 그만큼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러한 현실.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객은 바로 우리의 제품에 주머니에 돈을 여는 고객. 이 고객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를 보고 덜덜 떠느냐, 그리고 불필요한 회의와 불필요한 협업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협업을 위해서 주어진 기간 안에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정말로 뽀개버려야 되는 목표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산타크로스처럼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유관부서나 외부 내부의 전문가를 찾아다니느냐.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기는 게임은 그만큼 우리가 이 외재적 요인들의 변화의 속도를 인정하고요, 이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이든 세일즈든 인사든 자기 분야에서 빠르게 급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외재적 요인 마무리합니다. 비전부터 바꾸는 지금 바깥 세상, 존슨앤존슨은 화장품 회사였는데요. 불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이제 건강 또는 제약회사로 다시 비전을 리세팅합니다. 구성원들이 불만이 많을지언정 이제 이기기 위한 게임을 위해서 얼마든지 조직체는 급정지, 급가속, 급회전할 수 있어야죠. 자, 이제 한 2분 정도 외재적 요인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우리 회사의 비전, 우리 회사의 가는 방향, 우리 회사의 사업에 대한 계획, 여러분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바를 경영진에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재적 요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에어비앤비도 집을 사고 파는 그런 플랫폼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올해부터 공연과 여러 가지 다양한 뭔가 서비스를 예약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도 고객도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러한 걸 가지고 우리는 외재적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외재적 요인, 그러니까 위기 경영이라고 윗분들은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제 그것이 사실인 양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잘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경영진도 빠르게 퇴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재무적인 그리고 비용적인 여러 가지의 내재적, 외재적 요인을 찾아내야만 되고요. 역대 작년엔 최고의 CEO 퇴임률을 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외재적 요인을 위해서 정말로 달리기 위해선 내재적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산성을 기업에서의 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하수구, 파이프라인이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뻥뻥 뚫려 있는지 잘 한번 멈추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외재적 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이런 외재적 요인은 잠깐 멈추고 우리가 숙고 아는 것이 힘인 게 아니라 이젠 여러분이 관심만 있다라면 GPT에다 생산성을 저해하는 외재적 요인이 뭐야 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시간의 밀도를 우리가 발휘해서 내재적 요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내재적 요인은 결과값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박수치는 성과. 저는 리더십의 조직문화 전문가로서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X축 우리가 뭔가 협력을 하고 Y축 성과를 내면요,
과거에는 분배의 공정성이나 무언가 일한 만큼 무언가 대우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회색지대의 성과는 나오는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바로 이 자발적인 정말 아주 아름답게 흐르는 협업, 몰입, 자율성, 소통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재적 요인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재적 요인이 잘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대우도 잘 받고 무언가 즐겁고 행복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하기 좋고 정말로 고성과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생산력이 올라가는 조직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 고성과 팀의 특징을 혹시라도 내향적 요인이나 또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 또는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졌다라고 해서 고성과가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재적 생산성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4가지라고 구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랑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아랫사람, 중간 관리자, 경영진 서로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것은 우리의 돈을 갉아먹는 가장 근간이 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들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구글도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면서 두 번째 요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소통하는지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 대표님이나 경영진, N번 신입사원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목표를 위해서는 지주의 진짜 부회장님을 찾아간지언정 우리가 진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두려움 없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요인인데요. 진짜 생산성이 높은 조직은 자신의 일을 정의 내릴 줄 안다는 거죠. 구성원이 이번 5월, 6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만 되는지 명확하게 자신의 일을 정의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본인이 알고 그 게임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 회사의 문제라면 대표님과 함께 진짜 생산성을 위해서 한번 액션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다라는 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구성원은 몰입을 하고 그 몰입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만큼 행복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이 무엇이고 그 방해되는 요인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은 많은 변화를 시도하지만 이 조직 변화에 진짜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아이디어로 오늘 낸다면 그만큼 우리는 동기부여나 헌신도나 또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라는 그 결과값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비단 회사를 위한 또는 돈을 위한 생산성을 위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내재적 요인, 다시 말해서 여러분 카드로 드렸는데요.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위축, 실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신뢰, 그리고 불명확한 목표, 그리고 비핵심적인 요인들, 자율성이 없다거나 유관부서의 협업, 기타 등등 우리가 오늘 1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1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루지 않다면 그만큼 생산성은 저하된다라는 요인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냉혹한 현재 수준 파악, 부동의 목적지 두 가지가 결국 우리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리더라면, 고수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두 가지 요인인데요. 목표를 설정하셔도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이끄실 때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냉혹한 현재 수준 파악, 부동의 목적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냉혹한 현재 수준 파악. 부동의 목적지. 자, 그럼 이제 냉혹한 현재 수준 파악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참여하신 7개사는 요번에 조직문화 자문을 받으시는 우리의 희망의 회사들입니다. 7개 회사를 가지고 여러분께 정말 응답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내재적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가장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칠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동료가, 상사가 비난하기보다는 이걸 학습 기회로 여기는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생산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오늘 이제 인정. 두 번째 회의 문화는 조직 문화라고 과언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이런 회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비핵심 요소, 핵심 요소에 우리가 집중하는가. 회의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회의 안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뇌는 3가지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정도 하면 진짜 대단한 거고요. 저는 정말로 이 하버드 할로웰 박사가 쓴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집중력 수업이라는 책을 왜 번역했냐면 저는 멀티태스킹이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우리 뇌는 2가지 이상 못해요.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로 집중을 하면서 같이 이제 생산성 요인을 배워볼 텐데요. 이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워크숍 진행 기법을 가시화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시화는 뭐냐면 이제 생산성 요인이 뭐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면 기억하실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애써 여러분들의 뇌 속에다가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카드를 준비했어요. 앞에 다 있으시죠? 자,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의 과정을 쪼개서 저랑 같이 워크숍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숙고. 제가 할 일은 하나하나 설명. 자, 오늘 이 12가지를 완전히 뽀개버릴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외재적 생산성 저해 요소는 30%. 그런데 우리 회사의 생산성이라고 얘기하면 내재적 생산성 저해 요소는 60에서 70%의 영향력이 있어요, 조직에. 그만큼 돈이 1억이 날아간다라면 6천만 원이 날아가는 원인이 내재적인 요인에 더 많다라는 걸 인정하세요. 물론 산업의 형태나 지식 근로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GPT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내재적 생산성 저해 요소가 이 카드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기법은 뭐라고요? 가시화. 자, 여러분들은 숙고만 하시면 돼요. 우선 먼저 제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뭐라고 그랬죠? 몰입할 때 냉혹한 현재 수준 파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의 목적지. 네, 이게 우리의 부동의 목적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냉혹한 현재 수준 파악. 우리 회사 각자 이기적으로 3명 한번 얼굴 바라보실래요? 서로 인사. 안녕하세요. 네, 자, 하이파이브도 좀 하시고. 자, 네, 얼마나 친한지. 네, 대응 계획은 너무 다정해 보여요. 네, 여기도 면세점 하이파이브. 네, 자,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위해서 한번 워크숍. 지금 미국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 한국이든 뭐든 우리가 얼마든지 발화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여 잘 해주실 수 있죠? 네, 부동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가 함께 생산성의 요인을 함께 머리를 써서 진짜 현장에 적용할 만한 액션을 우리끼리 뽑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그죠? 그러려면 스스로가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모두 다 카드를 지금 예쁘게 다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하실 일은 음악이 켜지면 혼자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2분 드려요, 2분.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조직의 문화 요인은 이거다. 이건 잘하고 있어 하면은 왼쪽, 잘 못하고 있어 하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스티커 여러분들 붙일 수 있도록 카드가 제작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율성은 문제가 없어 하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 안 붙여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스티커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요인은 왼쪽,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인은 오른쪽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전부 12개의 카드입니다. 자, 생산성 저해 요인, 내재적 요소를 오늘 여러분이 잘 곱씹어 보시면서 전문가가 되실 거니까 지금부터 숙고 시작.